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과 김정은의 잘못된 결혼이 드디어 파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가 남북관계의 결렬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부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이너마이트를 이용을 해서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혀 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군사총참모부에 넘긴다고 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잘못된 결혼, 연애에서부터 파탄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깡패가 살고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야구방망이로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돌을 던지고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빈둥빈둥 놀면서 야구방망이로 동네를 위협을 하는 이런 평판이 아주 안 좋은 동네 깡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잣집의 순진한 처녀 문재인이 이 깡패의 꾀임에 빠져서 깡패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는데 저 깡패는 개과천선의 여지가 없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 깡패가 원하는 것은 너희 집의 재산이다. 그러니까 깡패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진한 처녀가 깡패에게 속아 넘어가서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8년 2월의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연애의 시작. 북한에서는 김여정과 김영철이 내려왔고 온갖 그런데 이 집안의 처녀 집의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작은 아버지가 왔었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 작은 아버지는 이 평판이 좋지 않은 이 동네 깡패 쪽 집안에 눈길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처녀의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은 계속 경고했습니다. 속도를 너무 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저 친구가 어떻게 제대로 된 청년으로 바뀌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명기한 대로 덜컥 이 순진한 처녀는 깡패에게 빠져서 살림을 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식도 하기 전에 그 사위가 될 깡패를 장인에게 소개시키기도 전에 동네 어른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기도 전에 살림을 차려버렸습니다. 이것이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깡패가 원하는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예 무슨 그 2018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버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무현 김정일이가 합의를 했던 노무현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북 경제 지원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였습니다. 깡패가 서둘러서 살림을 차린 이유가 이 처녀 집안의 재산을 노린다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그 선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동네 대구는 무슨 다시는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평화를 우리가 약속한다. 깡패가 자신이 마치 개과천선할 것처럼 동네 대구는 그런 어떤 이 거짓말의 이런 선전을 마구 날렸습니다.
아니, 순진한 처녀 딸이 바깥에 살림을 덜컹 차려버리니까 이 처녀의 아버지, 장이 될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래, 할 수 없지. 일단 만나나 보자. 일단 상견례를 하자. 그리고 이 친구를 일단 이 친구가 개과천선을 하겠다고 하니, 사람이 달라지겠다고 하니 일단 한번 동네 어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 보자. 그러면 본인도 부담을 느낄 것 아니겠는가? 라는 식의 생각을, 판단을 이 처녀의 아버지 트럼프가 내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3번에 명기한 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 데뷔한 첫 번째 무대입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 장인 트럼프가 사위가 자기가 변하겠다고 하니 일단 마을 회관에 데리고 가서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시키고 그 약속을 동네 어른들에게 하도록 만들어 보자 라고 한 것이 싱가포르 회담입니다. 이 깡패 사위는 어쨌거나 장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동네 어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단 마구 그냥 비핵화에 나서겠다,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렇게 가자 이 순진한 처녀는 아예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19 평양선언입니다. 남북 군사합의. 덜커덩. 자기 이 깡패 남편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대로 검증도 해보지도 않고 살림을 차렸다가 아예 덜커덩 애를 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애가 남북 군사합의와 9.19 평양선언입니다. 이 장인 트럼프와 동네 어른들은 사실상 기겁을 할 일이죠. 저 깡패가 전혀 바뀌는 게 없는데 싱가포르 그 회담 때 마을 회관에서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얘기했던 것을 하나도 지키지도 않는데 덜커덩 저 순진한 처녀 문재인이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이 장인 트럼프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차렸다고 해서 그래 한번 상견례를 해줬더니 이제 아예 애까지 가져버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이 결혼을 인정할 줄 알고, 할 수 없이 내가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줄 줄 알고, 천만에 어림없어. 내가 이 친구 한번 혼내줘야 되겠어. 경고를 해야 되겠어. 아예 사윗감에서 배제한다라는 뜻을 밝혀줘야 되겠어. 라고 한 것이 지난해 2월의 하노이 회담 결렬입니다. 장인 트럼프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마치 집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줄 것처럼 제스처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당신 뭐가 바뀐 게 있느냐? 그동안 이런 식으로 빈둥빈둥 동네 깡패질만 하다가 동네 어른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뭐가 바뀐 게 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깜짝 놀란 이 사위감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그 판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장인 트럼프는 사윗감으로 너를 고려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네가 동네 어른들한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깡패가 순진한 처녀를 차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이 일종의 사생아는 고아원으로 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깡패는 지금 이 순진한 처녀를 차고 있습니다. 순진한 처녀는 장인 트럼프 집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니 광야에서, 어정쩡하니 거리에서,
어정쩡하니 다리 밑에서 눈물이나 질질 짤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결혼, 연애에서부터 파탄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